모차르트가 그랬다죠? 저 선생님께 음악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물어봤답니다. 그래. 그럼 나에게 오기 전에 어디서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있었나? 학생이 네 라고 대답하면 모차르트는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매겼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처음인데요, 그러면 모차르트는 수업료를 아주 싸게 해줬다는군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기타 배우고 싶으면 기타 교실 찾아가면 되고,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교습소 찾아가면 되지만 음악 전반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로 오면 됩니다. 음악공작실에 김동률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모차르트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초짜보다 배운 경험자에게 더 수업료를 세게 받았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가진 그런 나쁜 습관들 고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인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면 쏙쏙 다 들어오지만 어설프게 뭐 이렇게 해본 그런 게 있으면, 가닥이 있으면 그거를 다 고쳐내고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실제로 그렇대요. 모차르트가. 그래요? 예. 어디서 음악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의 경우 우선 나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찌꺼기를 모두 거두어내야 한다. 그게 어렵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새롭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다. 오, 이야, 맞췄네. 예. 이 비슷한 경우로 고생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배울 때? 예. 배울 때요? 예. 예, 있죠. 예를 들면? 왜 피아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주를 할 때 그런 코드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지 이제, 리딩이라고 하죠. 악보만 보고서 빨리빨리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로 듣고서 하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딱 코드 네임을 보고서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안 돼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음이 뭘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지만 연주가 가능한데, 그게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연주를 좀 포기한 것도 커요, 사실. 학교에서?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를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한대요. 예, 그게 혼연일체가 되기가 참 힘들고, 또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음감으로, 그러니까 개 이름을, 왜 상대음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개 이름으로 부르는 거, 모든 조를. 네, 개명창. 예. 그 음이 실제로 어떤 음이든 간에. 피아노의 건반에 어떤 위치건 상관없이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다장저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장저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예. 이렇게 부르는 걸 이제 상대음감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자기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음이 띵 울렸을 때, 그게 솔인데, 이거를 도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거니까 힘들죠. G음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파괴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귀로 코드를 다 알고 절대음감이 있어서 힘들었다. 네. 듣기에 따라 재수도 없게 들리기 충분한, 그런 말고. 고생을 했다니까. 너무 선천적으로 음악이 그렇게 쏙쏙 들어와 주시니까. 남들은 이 코드 네임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칠 수는 있는데, 그 코드가 왜 그런 코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코드에 텐션이 이렇게 붙은 거구나. 이게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김동률 씨와 함께하는 음악공작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모든 질문을 다 환영해 보기로 했는데요. 네. 어떤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예. 자켓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신미애 씨. 저는 CD를 살 때 가수도 가수지만 앨범 자켓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디자인은 가수랑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나요? 한번 디자인하면 얼마 받아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서 파는 게 보통인데 특이하게 종이로 한다거나, DVD 타이틀 같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가수의 욕심으로 그러는 거죠? 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보관하기가 불편하다고 팬 입장에서 또 의견도 써주셨는데, 디자인은 자켓 디자인을 하시는 분한테 맡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엔 재주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디자인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그 돈은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부르는 게 값이죠. 너무 비싸면 안 쓰고. 그쵸. 네, 대충 그 업계의 시가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수의 욕심이든 회사의 욕심이든 어떤 앨범 자켓이나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 책처럼 나온다거나.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CD를 특별하게 그만큼 더 비싸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드는 제작비는 사실은 이제 회사나 가수 쪽에서 부담을 더 하는 거죠. 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팬 서비스 차원의 어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뭐 눈에도 이제 매장에서 잘 띄는 거를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보관할 때도 항상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라고. 네. 뭐 아주 정말 이렇게 희한하게 만드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쵸, 뭐, 예. 까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 이렇게 방송국 PD, 저희 거북이 PD 같은 경우는 DVD, 롤러코스터 앨범 DVD 케이스에 나왔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왜요? CD를 쫙 쌓아놨는데 그것만 따로 보관해야 되니까. 튀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주얼리 박스라고 그러죠? 그냥 투명 CD 케이스. 그걸 주얼리 박스라 그래요? 예. 보석 상자? 몰라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CD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아니면 그 동일 규격 케이스, 그 규격 사이즈만이라도 지켜달라. 그런 분들. 그래서 아니 방송국의 PR CD는 이런 데다 그냥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승환 씨 음악을 한 번도 안 틀었나, 저 사람이? 없는 거지. 일러야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케이스는 다 이상한데. 자, 드팩민 여러분, 거북이 PD에게 항의의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켓 얘기하니까, 주성민 씨가, 보통 가사집의 가사와 녹음된 노래의 가사가 완벽하게 맞진 않던데요. 녹음 끝내고 앨범 자켓 만드시는 것 같던데, 왜 가사집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실수죠, 뭐. 아니,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다 끝내고 앨범 자켓에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녹음이 끝나고 어떤 경우에는 녹음이 진행 중인 과정에 앨범 자켓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렇죠. 마스터링과 동시에 인쇄까지 끝내서 그날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게 이제 만들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녹음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가사를 일단 먼저 주고 녹음을 하긴 했는데 막상 노래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그러나라고 가사에는 썼는데 불러보니까 어감이 그러나 이게 힘들어서 하지만으로 바꿨는데 디자이너한테 전화해보니까 벌써 인쇄 넘어갔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또 실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제가 아무리 그 크레딧을 다 넘겨줘도 안 받아요. 정말 진짜 맨 마지막 넘기기 직전에 받아서 자꾸 바꾸니까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럼 틀리게 되잖아요. 철자도 틀리게 되고 기도 틀리게 되고 그런 항의를 몇 번씩 받다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죠. 되게 짜증나요. 오타가 나오면 그렇죠. 팬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거. 결정적으로 막 앨범 뭐 자켓에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뒤에 곡의 설명에서 곡 제목에서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맞춤법을 그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또 교정을 본다 그러면은 아티스트도 나오면 보고 디자이너 보고 뭐 매니저 보고 심지어 뭐 코디 뭐 스튜디오 엔지니어들까지 다 돌려가면서 봐도 꼭 생기죠. 안 나오는 건 죽어도 그때 안 보이다가 갑자기 앨범 이렇게 제품 나오면 그때 보이죠, 막. 그렇죠.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출판도 그렇대요. 작가는 아무리 봐도 오타를 결코 찾아낼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는 머릿속에 이미 그게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주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잘 돼 있는 걸로.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열심히 그 패닉 3집에 페니실린 샥이라는 노래를 넣으면서 이제 패닉에서 나온 새 말로 PANIC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페니실린 말고 그렇게 해서 용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넘기면 자꾸 그 디자이너가 고쳐요. 못한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잘 아시는 디자이너예요. 그 전모 씨라고 무슨 공작소 만드셨던 분인데
그러다 결국 테이프에는 다 PENIC로 아. 나가고 CD에만 그렇게 나가서 아. 아직까지도 그 설이 분분한 예. 참 억울하죠. 그런 경우는. 혹시 그 자동 철자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런 저 거. 이제서야가 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제야가 표준말이래요. 그래서 이제서야를 쓰고 싶으면 너무 노력해야 돼. 계속 고쳐줘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복사를 해와야 된다든지 네. 자동으로 씩 바뀌어요. 그래서 토이의 바램도 그 예. 바람이 저 정답이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바램으로 냈는데 그 앨범 나오자마자 그 방송국에 네. 우리말 고치는 거에 아. 바램 아니고 바람 이렇게 나 해가지고 괜히 말했나 보다. 한참 내일 못했었어요. KBS에 붙어있는 거 아닐까? 방송 이제서야 금지되고. 이제야.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 절친한 친구예요. 버클리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히로미 우에하라라고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예. 이분의 앨범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일본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면서요? 재즈 앨범으로? 예, 굉장히 뭐 많이 앨범도 나가고, 그리고 상도 받고, 예, 골든 디스크라는 상을 받고, 미국에서도 앨범이 나왔고, 예.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 앨범에선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음악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그녀는 굉장히 귀엽고, 그래서 이 앨범에 그녀의 성격과 그녀의 그 취향을 대변해주는 곡이 딱 한 곡이 보너스 트랙처럼 있는데, 그게 몇 번이에요? 맨 마지막 곡이에요. 9번. 톰 앤 제리라는 곡인데, The Tom and Jerry Show. 예. 그 만화 있잖아요. 톰과 제리. 그 톰과 제리를 보고서 만든 곡이래요. 야. 그 들으면 정말 그 만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 피아노 솔로 곡이에요. 네, 이 곡 듣죠. 저도 만나봤어요. 히로미 우에하라. 나중에 자랑해야지. 자, 히로미가 연주합니다. 톰과 제리 쇼. 야, 좋네요. 히로미의 톰 앤 제리 쇼. 네. 이렇게 깔아놓고 할까요? 친구인데 어때요? 뒤에 가면 또 빨라질 텐데. 이렇게 살짝 깔아놓고 사연 하나 또 소화해보죠. 이번에는요, 공연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예. 공연 때, 고병환 씨가 서태지 콘서트를 예로 들게요. 이번 서태지 앨범의 노래 보컬 부분은 대부분 두꺼운 화음이 덮여져 있는데요. 콘서트 때 노래를 불러도 그 화음들이 나오잖아요. 서태지 씨의 목소리로. 근데 악기가 라이브 연주라면 그 녹음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서태지의 목소리와 타이밍을 딱 맞춰서 틀어주는 거죠? 세션들도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면 타이밍이 맞아도 속도가 녹음 부분과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참 좋은 질문이네요. 예,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 문제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시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공연 때 그 에이다트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소스만 미리 녹음된 거를 쓰는데 그 에이다트라는 기계가 플레이어인데요. 채널이 좀 나누어진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8개까지의 악기 소리를 한꺼번에 틀 수가 있는데 메트로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머가 메트로놈을 에이다트에서 헤드폰으로 듣고 밖에는 안 들리고 밖에는 안 들리고 객석엔 안 들리고 객석은 안 예. 들리고 그러니까 드러머는 그 메트로놈에 맞춰서 치니까 드러머가 헤드폰을 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띠또또또 띠또또또 이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쿵탁 쿵쿵탁. 그러면 이제 곡에 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예예예예 이런 코러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는 또 거죠. 타이밍이 딱 맞겠죠. 메트로놈에 기대에 가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냐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싱크로나이즈드 한다고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동기화 예. 하는 건데 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제 똑같이 맞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음악계에서 보통 싱크를 맞힌다 뭐 이렇게 그냥 막말을 쓰긴 하지만 예. 그런 것만 이용하면 라이브에서도 얼마든지 예. 갑자기 악기가 안 나오다가 오케스트라 갑자기 확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정확한 기준점이 없으면 아무 예. 때나 틀어도 1초만 달라도 음악으로 들으면은 엄청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신 맹점이
정말 규칙적인 템포를 가지고 있는 곡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 예를 들어 지휘에 따라서 막 템포가 변하는 예. 그런 발라드랄지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죠. 우리 너무 음악이 넘나들면서 예?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또 어디선가 흘러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클래식콰이의 스위티. 예. 요즘 새로 나온 그룹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네. 앨범이에요. 자, 클래식콰이의 스위티 듣고 2부에서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이어갈게요. 이적의 드림 온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동률 씨 모시고 음악공작실 꾸미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번에도 콘서트 예. 얘기. 추경선 씨가 콘서트를 보면요. 우리들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수분들은 오늘 공연 사운드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듣는 거랑 관객석에서 듣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프로가 아니라 그런 걸 잘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라이브 시장을 앨범으로 내기도 하잖아요. 만약 사운드가 엉망인 공연이었으면 어떻게 소리를 좋게 다듬어요? 또 라이브 앨범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있었던 공연을 전부 CD에 담는 줄 알았는데 어떤 외국 가수 라이브 음반을 보니까 여러 공연에서 한 곡씩 골라서 넣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도 하나요? 세 가지 질문을. 재밌는 질문들이네요. 일단 예, 우리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수들은 사운드가 엉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공연이니까 불만족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예. 예. 사실 팬들은 그 분위기나 이런 거에 취해서도 사실 좋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주최하고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네. 소리와 그 다음에 관객들이 듣는 소리와는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객들이 듣는 소리를 하우스 소리라고 하고 무대 위에서 듣는 걸 이제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역할은 관객들이 듣는 건 정말로 이제 공연을 즐기기 위한 음향이고요. 무대 위에서는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그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연주 소리도 잘 들어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대학교 축제 같은데 가끔 가다가 가면은 그런 그 무대 위에 모니터 스피커들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가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냐면 일단 저 멀리로 이렇게 관객들을 향해서 나가는 소리가 돌아오는 소리를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참 음정을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거의 모르는 상황이 되는 심지어 거죠. 관객들이 와 해버리면 예. 정말 기댈 데 없죠. 그렇죠. 이거 무슨 소리를 듣고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 모니터라는 게 무대에 서보시지 않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반주가 아무리 잘 들려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니 자기 목소리가 왜 안 들려 하지만 스피커 음량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정을 뭐 아주 본능적으로 맞춘다 손 치더라도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목도 금방 쉬게 되고 목소리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왜 TV 이렇게 라이브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 노래 잘하던 가수가 어느 날 나와서 굉장히 찌푸리면서 한쪽 귀를 부여잡고 찌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노래를 하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쟤 오늘 뭐 마탱이가 갔나 보다. 뭐 어제 술을 먹었나 보다. 쟤 왜 성격이 저러니? TV 나서 웃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도대체 자기가 어떤 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이제 알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 가수를 탓하기보다 아니 어떻게 저런 시스템을 해놓고 가수를 노래를 시키지? 뭐 이렇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주시면 예. 특히 방송에서는 그 모니터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냥 여러분들 노래방 가셔서 네. 노래할 때 반주가 너무 작고 자기 목소리만 쩌렁쩌렁 올리고 그러면 노래하기 싫잖아요. 그죠. 아니면 거꾸로 자기 목소리가 너무 작고 반주만 들리고 이럴 때. 예. 뭐 그리고 에코도 안 넣어주고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모니터. 그래서
사실 공연할 때 공연을 위한 엔지니어가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정말 전담으로 무대 위에 모니터 상황만 체크를 해주시는 모니터 엔지니어 분이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오는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우스 엔지니어가 계시죠. 예, 이제 공연장이나 방송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수 앞에도 가수 쪽을 향한 스피커 검은색 뭔가가 있을 거고, 예. 기타리스트 앞에도 뭐 베이시스트 앞에도 다 이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대 장치인가 하시겠지만 알고 이제 보면 아 저게 스피커구나.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모니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는 편인데 어떤 가수들은 목소리가 크면은 진짜 또 힘들어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기별로 다 이렇게 세심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모니터 엔지니어가 잘 해내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연주를 잘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연주도 이제 썩 괜찮은 연주가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질문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김인시 씨가 가수들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귀에 꽂힌 흰색 줄의 정체는 뭔가요? 라고. 이게 바로 그 이어 모니터라고 무선으로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처럼 꽂고서 모니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 모니터 스피커도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단 거리가 있잖아요. 네. 또 그냥 환성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묻힐 수도 있는데 귀에서는 바로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훨씬 쉽죠.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가수들 보면 이렇게 네, TV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동률 씨도 쓰시나요? 그 귀에 꽂는 모니터를? 예, 어떤 방송국은 그걸 빌려주고요. 어떤 방송국들은 안 빌려줘서 빌려 쓴 데서만 써요. 뭐 노래 별로 차이 없고 뭐. 아니 요새 그 자비로 사가지고 다니시는 가수들도 많대요. 예, 그렇다고 신승우 씨가 무진장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림 씨도 행사 한번 뛰고 그 돈으로 샀다는데 저는 아직 거기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냥 이제 스피커로 듣지만 이게 다 이제 각기의 이제 개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라이브 앨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쵸. 사운드가 엉망인 공연이었으면 어떻게 소리를 좋게 다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라이브 공연을 할 때 녹음을 다 따로따로 이제 채널로 받아서 녹음을 하는 거죠. 모든 악기들마다. 전에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멀티트랙 레코딩을 공연장에서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담아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시 틀어놓고서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믹싱 과정을 하고 정말 이상한 부분은 때로 다시 연주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정말 녹음해놓은 소스 중에서 쓸 게 없을 경우. 왜냐하면 그게 그 마이크들을 진짜 정말 뭐 기타 같은 건 잭을 꽂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랄지 뭐 트럼펫이랄지 뭐 이런 악기들은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럼 그 마이크에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막 새어서 들어오죠. 기타 베이스도 사실 앰프를 또 마이크로 받아서 쓰니까 그렇죠. 그 드럼만 해도 마이크가 뭐 한 6, 7개 달렸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라이브 앨범을 믹싱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듣고 있는 라이브 앨범 중에 정말로 그날 연주한 거를 손도 안 대고 그냥 앨범으로 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피아노 솔로 공연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김동률 씨랑 저랑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 앨범을 안 내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뭐 이러고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진정한 라이브 앨범이 아니야. 사실 아직까지 둘 다 안 내고 있는 이유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있죠. 기술적으로 자꾸 손을 봐야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많은 부분 또 고치고 노래도 다시 하고 함성 소리만 남겨놓고 뭐 이것만 남아서 사실은 좀 라이브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라이브가 아닌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어떤 공연장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연주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많이 실제로 녹음된 소스를 써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공연에서만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김동률 씨가 이번 공연을 투어를 뭐 전국 5개 도시에서 한다. 그럼 같은 레파토리로 할 테니까 그걸 다 따놓고 원하는 부분만 이제 갖다서 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국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런던에서 한 곡 몇 곡, 뭐 뉴욕에서 한 거 몇 곡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사실은 뭐 그건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 아티스트들이나 심지어 클래식 하는 분들도 에디트라고 해서 라이브라고 내는데도 막 이렇게 고치고 막 별거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요. 정말 라이브 했었던 그날 그 당시의 소리를 정직하게 다 원한다면 공연을 가셨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라이브 공연보다는 앨범이 싸긴 싸요. 그래서 좀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 라이브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는 라이브 앨범을 좀 만들어 볼까. 이적 씨 공연은 뭐 공연 자체로도 훌륭한데 노래도 잘하시고 하시죠? 뭐 예. 거짓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번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이번은요,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가수의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알레한드로 산즈라는 가수인데요. 알레한드로 산즈. 예. 스페인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가수고, 스페인에서 일단 뜨면 그 전 남미를 커버하는 거 아시죠? 네, 언어권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스페니시 계열의 수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북이 PD도 서바나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미리 물어볼 걸. 지금 물어봐야죠. 미리 물어보면 찾아보거든요. 자, 이 노래 제목이 끼시에라 사르. 뭐 안 들리는 척 하는데요? 밖에 무지하게 잘 들릴 텐데. 끼시에라 사르 듣고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 노래 굉장히 페이드아웃이 기네요. 한 40초에 걸쳐서 준호들을 예. 알레한드로 산즈의 끼시에라 세르였습니다. 제가 이게 잘 못 봤는데 끼시에라 세르였고요. 저희 거북이 PD 말씀에 의하면 잘 모르시겠대요. 아니요. 얘기해줬어요, 얘기. 이게. 뒤로 넘어가셨어요. 저렇게 깜짝 놀랄 수가. 이게 무슨,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예.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뭐, 나는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되고 싶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다네요. 로맨틱한 얘기였군요.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거북이 PD님. 자,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풀까요? 아까 그 이어모니터 질문해 주셨던 김인시 씨가 예. 같이 질문하셨는데요. 왜 음반을 내고 가수들 활동을 할 때 MR이라고 해서 반주용 CD가 있잖아요. 무대에서 그걸 틀고 노래를 부르던데 이 MR용 CD는 멀티트랙 레코딩에서 노래 부분만 싹 빼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무대에서 직접 연주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MR이 따로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짐작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믹스를 할 때 그러니까 노래만 싹 빼고 반주만 한번 녹음을 하고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같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CD용으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행사나 뭐 방송용으로 네.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다 밴드로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네. 반주 테이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반주 CD를. 그렇죠. 그게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기타만 뺀 버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드럼만 뺀 버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예. 미리 믹싱을 할 때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만들어놔야지 예. 아직까지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예. CD를 딱 넣어놓고 거기서 목소리만 쏙 빼가지고 예. 반주만 이렇게 따로 만든다든 이런 기술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악하죠. 조악하죠, 조금. 있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김동률 씨 이 토로 앨범을 사서 욕심쟁이에 보컬만 빼고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어요. 집어넣으면 아주 그 조악한 방식으로 어떤 주파수 때를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소리가 사라지게. 네. 그래서 이제 반주만 남기도 하는데 어디선가는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흔적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같은 있죠. 주파수의 이제 반주의 음역대가 예. 침범을 받기 때문에 예. 저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 믹스가 다 끝나기 전에 만든다는 것. 그리고 무슨
무슨 질문이 또 있었는데? 밴드 하시는 분들은 예. MR이 따로 없냐고요. 밴드 하는 경우도 요새는 TV에서 MR 하는 경우도 좀 몇 번 봤어요. 예, 일단은 예. 만들어는 놓을 거예요, 아마. 예. 예비용으로. 저 긱스 할 때 1집 때는 만들어는 놨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2집 때는 아예 안 만들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6명이 연주하는 팀인데 딱 나와서 저만 노래하고 나머지 막 한상원 씨, 정원영 씨가 손가락으로 치는 척만 할 수는 없다. 이건 그렇죠. 그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 할 수 없다.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그런 짓을 시킬까봐. 네, 아예 안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이제 아마 마지막 사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예. 고은경 씨가 제 친구가 예전에 동유리 오빠 콘서트에 갔었는데 한가운데 앉아있던 자기를 보고 웃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무대 위에서는 관객석이 잘 안 보인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보여요? 그러면 예쁜 여자가 눈에 띄나요? 그러시면서 챗 콘서트 보러 갈 때도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한단 말이야?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언은 이제 무대 위에 조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무대 위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가수 쪽으로 이제 조명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역광 현상이 일어나서 무대는 깜깜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객석은. 그러니까 객석은 예.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뭐 객석 저 너머에서 뭐 광선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무대 뒤에서 번쩍번쩍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엔 관객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고 나면 거의 그 전원의 얼굴을 물론 이제 큰 극장이면 이제 멀리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쭉 계속 몇 번씩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눈에 띕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눈에 띄어요. 그리고 정말 그 특이한 선수들, 특이한 복장, 뭐 예. 특이한 움직임, 예. 뭐 이상한 거 목소리 큰 선수, 하여튼 다 눈에 이렇게 다 띄어요. 그런 게 사실 다 예. 보이고 교감이 되는 게 또 라이브의 묘미이기 때문에 예. 뭐 한 장소에서 음. 그 무대를 기준으로 서로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공연이라면 그 뭐 정말 아니만 못한 벽인 거잖아요. 방송이죠, 뭐 그러면. 예, 카메라에 대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튀는 행동을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이 무대가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보셨다거나, 네. 그러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게 이 객석이나 이 수업 받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이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수업하고 계시면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네. 심지어 선생님 사진도 찍고, 과자도 먹고. 네, 자기를 눈을 직접적으로 안 쳐다보니까 안 보이겠지 하지만, 오른쪽 끝을 보고 있어도 왼쪽에서 누가 사진 찍고 있는 건 다 보이잖아요. 네. 무대 위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네. 저도 며칠 전에 대학교 축제를 하는데 노래를 막 열심히 감정을 잡고서 발라드를 부르고 있는데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동률을 내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 들어봐 뭐 이런 거였겠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김동률 씨와 음악공작실 아주 오늘은 좀 실제 공연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여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네. 진짜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질문들이 네. 오히려 저로서도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한 가지 좀 섭섭한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가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나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셔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음악 공작실이니까 정말 궁금했는데,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했던 질문들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coolfm.kbs.co.kr 들어오셔서 이쪽에 두리면 목요일 코너 김동률의 음악 공작실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분의 질문을 마지막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동률 씨 보내드리면서 장선희 씨, 김지선 씨가 신청해주신 김동률 피처링 이소은의 욕심쟁이 띄워드릴게요. 공연 준비는 잘 되시나요? 예, 이제 뭐 산 넘어 산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예매는 아직 시작 안 하시고. 예, 아직 안 했고요. 예. 자, 욕심쟁이 띄워드리면서 김동률 씨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게요.